여러분, 김장우입니다. 오늘 임연 이정근 입을 열었다는 얘기죠. 민주당이 나를 버려? 이렇게 이제 감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정근 전 민주당 부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정근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파장이 일어나고 이제 아마도 당이 깨질 우려가 많다. 그렇게 내다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난해 그 증거 확보하고도 올 4월 달에야 공개 수사를 시작한 검찰. 계획 수사는 아니지만, 오늘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플리바게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돌고 있는데, 저는 이건 사실과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 이 아줌마를 수사를 이제 시작을 해서 아마도 엄청난 것들 아주 어마무시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처음에 수사했을 때만 해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거 그 대상이 아니었어요. 참 이게 저 백지 한 장 차이로 이정근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 비리 사실이 드러나는 데까지는 검찰이 엄청나게 발빠른 수사를 했다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산에서 사업을 하던 박아무개 씨로부터 그 거액을 받고 청탁을 제안했다거나 또는 그 CJ 채용 외압 의혹 등이 거론되면서 민주당 소속 정치인 한두 명이 엮이면서 수사를 시작됐는데 저희들이 또는 대한민국 웬만한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요소에서 끝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 초부터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정근 전 부총장이 민주당 내에서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 이런 평들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 여럿이 그 수사군에 오를 것이라는 그런 말들이 검찰로부터 천천히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긴장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즘 검찰이 그 2021년에 있었던 전당대회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돈 봉투 살포 의혹이 커지면서 압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도 저희들은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정근 민주당 부총장 휴대폰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엄청난 양의 전화 녹취록 파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것을 토대로 이정근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하나씩 얻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거, 현재까지 증거, 그리고 파일에 있는 내용들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 민주당은 떨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가 엄청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당초 계획을 했던 게 아니고 수사 도중에 확보된 범죄 정보를 확인하다가 파일 3만여 개가 나왔고 이때부터 검찰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정근 그 아줌마 이 사람 녹취 파일은 원래 JTBC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JTBC가 많이 도와준 거죠. 또 SBS에서 보도가 또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정근 휴대폰에는 엄청난 양의 전화 녹취 파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검찰이 이것을 토대로 이정근으로부터
진술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술을 받아내기 시작했고, 이정근이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경의 변화가 왔다. 그것은 민주당이 이정근이를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정근 변호사가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요. 이정근 변호사가 그 옛날에 SNS에 민주당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떨어진 사건이에요. 지금 보면 검찰이 처음에 이정근이를 수사 대상에 올리는 것은 2022년 8월달이에요. 작년 8월달입니다. 이정근이는 사업가 박 누구누구로부터 10억 원 받았다고 해서 제가 방송을 많이 해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청탁을 받았는데 우리관계가 틀어져요. 감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박 씨하고 이정근이 하고 돈을 놓고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박 씨와 이정근이는 서로 민사, 형사 소송까지 가게 돼요. 자, 여기서 검찰이 이 사람들 감정 싸움이 시작되고 이제 민사, 형사 소송이 되면서 요 과정에서 확보한 첩보, 이런 것을 토대로 이정근이를 2022년 8월 달에 압색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거 덮일 줄 알았죠. 저들이 검수 완박 이거 통과시킬 때도 이런 엄청난 썩어 터진 그런 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덮으려고 그런 꼼수로 국회를 가지고 노는 거 아니냐, 이런 시부락 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검찰 수사는 이 정근의 정치권 핵심을 향한 노비를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검찰이 아주 앞서가고 있었죠. 정작 본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민주당 패거리들 팔짱 끼고 이거 완벽한 거야, 검찰 눈에는 참 못 들춰내, 이랬었는데 이정근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다 떨고 있어요. 이정근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CJ그룹 계열사의 고문으로 취업을 했어요. 이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개입을 했다. 역시 박씨 등의 진술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정근을 구속 기소한 혐의도 알선 수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수사가 한창 막 이게 진행되던 22년 가을쯤에 검찰은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압수해가지고 녹음 파일을 3만여 개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이 녹음 파일 3만여 개가 들어있는 이 파일,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이정근이가 평소에 휴대전화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 뒀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정근 휴대전화에는 약 7년 동안 통화 기록 파일이 고스란히 저장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자기가 설정을 했는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이 설정을 해두었다면 계획적으로 내가 만약에 나중에 잘못됐을 경우에 이 파일이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설정했는지 그건 아주 미지수입니다만 검찰이 이제 조사하겠죠. 어쨌든 이때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김영철 부장검사는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유죄도 웃기는 게 뭐냐면 징역 4년 6개월 1심 선고, 검찰 구형 3년, 판사가 도와줘 죗값을 엄청 많이 준 거죠. 이것도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 내린 게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잖아요. 검찰 구형 3년, 판사 선고 4년 6개월, 1년 6개월 더 많이 매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윤관석, 이성만, 송영길, 박아무개 등 9명의 피해자를 입건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그런데 2023년 초에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왔죠. 이정은 게이트라는 말이 조금씩 퍼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4월 초쯤 검찰이 압색을 하면서 공개 수사에 나선 것이 바로 뭐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입니다. 요거 압색 딱 하는 순간 지금 현 당대표 이재명 씨, 프랑스에서 인생을 즐기고 있는 송영길, 이 두 사람은 아마 날벼락이 떨어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그 이정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도 민주당이 나를 버려? 내가 송영길보다 치고,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송영길 돈봉투 살포해가지고 당대표를 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당대표 될 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똑같은 패턴으로 당대표가 됐을 것이다, 나는 아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이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 여러 명을 수사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이정근을 만난 의원들에게 전달할 돈봉투 관련 정황에 참여한 의원들이 많다. 윤관석, 이성만, 그리고 송영길, 또 보좌관, 박아무개, 이 사람들 외에 또 수십 명이 여기에 연루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죠. 왜? 파일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송영길이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말 몰랐던 일이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지 세상에 다 알려지고 JTBC, SBS, 채널A, 연합뉴스, 하다못해 YTN까지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들끼리 대화한 내용을 다 지금 매일매일 방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난 몰랐다. 아니 어쩜 이렇게 이재명하고 똑같아? 어처구니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제 그 송영길 분명히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검찰에서 수사 시작했고, 안 들어오면 잡아와, 프랑스 가가지고. 아니 주범이 송영길 아니겠습니까? 자, 민주당이 압수수색 후에 5일 동안 입장을 내지 못하고 지금 오늘 사과하되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뭐 송영길로 전화했다고 하더라고. 30분 동안 통화해가지고 들어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송영길은 난 정말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체 조사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체 조사 하면 어떻게 뭐 해봤자 돈봉투 받은 사람들이 나 받았어 불겠습니까? 당연히 안 불죠. 이것은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님, 김건희 여사 특검 하자고 하지 말고 이런 걸 특검을 해야지. 아주 아작을 내버리게. 왜? 당신이 연루돼 있어? 그래서 지금 겁먹고 있는겨? 떨고 있는겨? 이렇게 묻고 싶어요. 어쨌든 저 이정근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서
증거들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곧바로 요거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이 중요해요. 수사 협조를 이정근으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녹음 파일이 나온 뒤에도 이정근이가 한동안 돈봉투 의혹을 부인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이정근의 마음을 좀 녹여야 되겠다라는 게 검찰의 생각이었었고, 결론적으로 지금 타이밍이 기가 막혀. 이정근이가 심경의 변화가 왔고 민주당 패거리들이 나를 버렸어 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찰에 본격적으로 협조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정치 탄압이다, 이 사건도. 그리고 이것은 이정근의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신문 방송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정근이가 뒤집어진 거죠. 이런 뭐라고? 내가 송영길 당대표 돈으로 여기저기 막 오빠 돈 이래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러나 부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그리고 송영길이가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 만드는데 1등 공신인데 구린내 나는 짓거리를 한 송영길이가 저 이재명 당대표 만들 때 구린내 나는 부분이 없겠니? 그래서 이정근이가 협조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검찰에다가.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제2의 유동규가 또 나온 거지. 뒤졌어. 어디가? 민주당.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이 수사에 아주 그냥 악셀에다 이것을 꽉 밟고 지금 속도 위반할 정도로 신이 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지 말아주십시오. 익명의 검찰 현 관계자가 완벽한 수사 협조하기 위해서 검찰은 이정근과 함께 발맞추어 갑시다, 다 잡아 집어넣자,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정근을 좀 녹이고 있는데, 지금은 한 60%를 협조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40이 더 채워지면은 아마도 민주당 어떻게 될까 걱정은 되네요. 처음과 분위기가 이제 잠깐 달라지고 있고, 이정근이가, 그리고 이정근이 역시 검찰의 협조가 필요했다는 그런 변호사들에게서 귀띔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3월 23일하고 4월 12일 날 이정근이는 사업가 박 씨에게 10억 원 금품을 받은 혐의, 이게 이제 알선수재인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심에서 4년 6개월 받았고, 검찰은 3년 구형을 했는데 참 많이 나왔던 건 이례적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검찰에, 현재 검찰에 있는 관계자가 자기 보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얘기한 부분이 이겁니다. 수사 협조의 대가로 이정근에게 검찰이 플리바게닝, 그러니까 미국식 유죄 협상 제도,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에 양형 등에서 선처를 받아내겠다라는 이정근과 그의 변호사의 생각이, 이게 검찰에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행유예 3년 준 것은 아마도 요런 것들이 함께 공유를 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갈 단계가 아니지 않냐, 김정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특수수사 경험이 엄청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핵심 진술을 줄 수 있는 인물이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을 약하게 하는 것도 검찰이 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다.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냥 범죄 속을, 대한민국 권력형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이정근의 어떤 그 분리 박예님 같은 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건 미국에서는 주로 많이 검사들이 쓰는 거예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요거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분리 박예님 같은 게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검찰에서 손을 안 댔다고 말을 하는데, 분리 박예님보다 그 아주 유사한 그런 딜이 뭐 왔다 갔다 해도 관계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잡아들여야지요. 아니, 범죄자 소굴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오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없애야지요. 누가? 검찰이. 어쨌든 지금 이정근 휴대전화 속 녹취 파일에 대해서 이정근 총장이 본격적으로 진술을 시작했다. 설명을 하고. 그러니 이제 이정근 게이트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 정치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죠?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검찰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도 정치권 등 권력의 비리를 파헤칠 때다, 지금이. 거기다가 검수완박 요거 추진했던 민주당으로부터 돈 관련 비리를 만약에 찾아낸다면 검찰의 필요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검수완박은 허구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민주당 패거리들이 검수완박을 무력으로 통과시켜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인까지 받아내는데 얼마큼 강요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엄청난 비리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면 내년 24년 4월 10일 날은 민주당 10석도 안 나옵니다. 정의당이 앞질릴 수 있어. 내가 볼 땐 희망사항이지만. 그러니까 이정근 게이트로 수사를 이어가는 것도 얼마든지 검찰 수뇌부에서 고민도 하고, 이번에 검수완박 요거 홍보하는데 큰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고 김재구는 감히 김재구 시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아주 맑고 밝은 날이 천천히 오기 시작합니다. 저 어두운 썩어빠진 구름덩어리들 다 정리해서 대한민국 진짜 우리 아이들, 또 그 손자, 증손녀, 아주 미래 우리 아이들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게 윤석열 정부가 지금부터 하나씩 징검다리를 놓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겨? 김기현 대표님 좀 도와줘, 시부랄까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